지켜주세요. 저작권 및 초상권. 여러분, 강의하기 전에 저작권 및 초상권에 대해 꼭 지켜줄 예절을 안내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과 관련된 영상의 일부를 불법으로 캡처하거나 유출할 경우. 두 번째, 수업에서 제시된 자료를 무단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세 번째, 수업 관련 영상이나 내용을 타인 또는 타반에게 보여줄 경우. 학생들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수업에 제공한 영상과 사진을 학습의 목적으로 사용하시고 그 어떤 2차적 작업을 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괜찮아, 너의 선택이잖아 입니다. 선생님, 저는 왜 무언가를 골라야 할 때 아무거나 너가 선택해 라는 말을 달고 살고 있을까요? 왜 선택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친구들은 잘 선택하는 것 같은데 저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진이야, 걱정하지 마. 선생님도 뭔가를 선택할 때 쉽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선택의 순간에 망설이는 경향이 있어. 햄릿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니? 세익스피어 작품 햄릿이요? 아, 쌤, 당연히 알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다를 외친 분이죠. 맞아. 엉뚱한 선택을 하면 어쩌지라는 불안감으로 선택을 하지만 곧 잘한 선택인가? 혹시 새길로 빠진 건 아닐까? 라고 걱정을 하는 경향. 즉,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증상을 햄릿 증후군에 빠졌다고 한단다. 진이가 햄릿 증후군에 얼마나 빠져 있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 네, 빨리 해봐요. 진이는 136번에 체크를 했구나. 안심해도 괜찮겠다. 그 정도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망설이는 부분일 테니까. 물론 이 테스트를 믿고 전적으로 햄릿 증후군에 빠졌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또 너무 믿어서 확실한 결과로 알고 생활하면 안 되겠지?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고 점검하며 실천해 나아가는지 한번 알아볼까? 네, 선생님. 저도 상황에 맞는 진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배워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보다 나은 선택을 하고 싶어요. 진이야, 드라마 도깨비와 영화 알라딘을 본 적이 있니? 쌤, 드라마 도깨비는 잘 모르겠고 영화 알라딘은 참 재밌게 봤어요. 그래. 알라딘 영화를 보면서 어떤 점이 재미있었니? 제가 알라딘 입장이라면 소원 세계로 어떤 것을 이루어달라고 이야기했을까 생각했는데 가지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어요. 막상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세계의 소원으로 좁히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선생님도 그런 것 같은데. 드라마 도깨비에 샌드위치와 소년 이야기라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도깨비가 알라딘의 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도깨비가 한 가난한 소년에게 샌드위치를 건네면서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의 정답을 알려주지만 그 소년은 자신이 스스로 푼 정답으로 잘 살아간다는 이야기야. 나중에 죽어서 도깨비를 만났을 때 도깨비는 너의 삶은 너의 선택만이 정답이다. 그대의 삶은 그대 스스로 바꾼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그대의 삶을 항상 응원했다라는 내용이야. 알라딘은 우연한 기회에 램프를 손에 넣게 되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소원을 말하지만 램프의 요정 지니가 돈과 권력은 만족이 없어.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원하게 되거든. 하지만 거짓으로 얻는 게 많을수록 진짜로 얻는 건 작아져라는 말을 듣고 알라딘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미련 없이 욕심을 버리고 마지막 요술램프 소원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즉 지니의 자유를 위해 사용한다는 이야기야. 결국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선택을 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지. 아,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저도 의사 결정에 어려움이 많은데 보다 현명한 방법들을 알고 싶어요. 그렇지? 그럼 선생님과 한번 슬기로운 선택 방법에 대해 탐험해 볼까? 자, 이번 시간에 지니가 알았으면 하는 학습 목표는 첫 번째, 계획된 우연 이론을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자신의 진로 의사 결정을 점검하여 수정할 수 있다인데, 지니가 선생님과의 설명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진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기를 바랄게. 심리학자인 존 크럼볼츠 교수는 1999년 우연한 사건들이 개인의 진로 설정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우연히 만나는 사람, 사건, 지식 등이 진로 선택에 실질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인데, 이렇게 살면서 마주치게 되는 우연 중 자신의 노력에 따라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를 계획된 우연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진로 발달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만드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간호사가 되려고 했는데 병원에서 환자의 비명과 출혈을 우연히 경험하면서 본인과 맞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고픔에 요리를 했다가 우연히 가족이나 친구들이 너무 맛있게 잘 먹는 모습을 보고 보람을 느껴 요리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신의 소질을 찾고 진로를 결정하는 요인은 다름 아닌 우연한 계기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들은 진로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으려면 여러 시도를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처럼 직접 도전해 보면서 잘못된 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진로 발달 과정입니다. 자신의 진로에 대한 완벽한 설계도를 그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진로 결정을 생각만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도전을 멈추지 말고 우연한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해봄으로써 만나게 되는 우연한 계기들이 자신의 진로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더 나아가 긍정적인 효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존 크럼볼츠는 성공한 사람들의 행운이나 성공에는 우연적 요소가 있긴 하지만 그것들이 그냥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이끌어내는 5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연히 찾아올지 모르는 절호의 기회들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태도나 마음 자세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다음 5가지 마음가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해 보세요. 계획된 우연의 기회가 점점 더 많아지고 우연히 만난 그 사건이 진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계획된 우연을 위한 그 5가지 마음가짐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마음가짐은 호기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호기심은 궁금한 것이 사라지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회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매사에 궁금증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며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항상 왜 그럴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의문을 가지며 원인과 결과에 대해 생각해보고 무엇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물음에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마음가짐은 낙관성입니다. 낙관성이란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으므로 마주치는 기회를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로이가 진로 장벽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진로 장벽을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자신에게 벌어진 일들을 보다 긍정적으로 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데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하며 위기가 기회임을 되새기면서 좋은 의미를 부여하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마음가짐은 인생에서 발생한 일을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우연으로 만들기 위해 그 일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지속해 나가려는 태도입니다. 보통은 새로운 일을 하는 것에 호기심으로 시작하지만 매번 작심삼일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진로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있게 될 경우 자신이 한 선택을 끈기 있게 밀고 나가는 힘이 필요합니다. 친구들도 미래에 이런저런 진로를 계획하고 있다면 힘을 내서 단기 계획,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면서 꾸준히 밀고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마음가짐은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우연은 세상을 바라보는 나 자신의 자세와 태도가 상황을 인식하는 것인 만큼 마주치는 모든 사건에 융통성 있게 대처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끈기와 융통성이란 말이 상반되는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끈기 있게 밀고 나아가야 할 때가 있고 삶의 변화에 따라 융통성 있게 대처해야 할 때도 있다는 뜻이며 그 기준은 사람마다, 상황마다, 시기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고정관념을 버리면 생각지 못한 기회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마음가짐은 위험 감수입니다. 보통은 안전한 길만 걷고 싶어 하지만 이 세상엔 안전한 것은 그 어느 것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한다는 건 불속을 뛰어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패가 두려워 아무런 도전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불확실한 결과에도 용기 있게 도전하려는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위험이 따르더라도 용기를 내보는 것입니다. 아, 네, 알겠어요. 많은 성공한 분이라고 칭송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들이 그건 안 돼라고 외쳐도 한 번 더 도전을 한 분들이었죠. 그래, 지니야. 이제 존 크롬볼치의 계획적인 우연 이론을 어느 정도는 이해했으리라 믿어. 그리고 진로 결정을 하는데 호기심, 끈기, 낙관성, 융통성, 위험 감수 등 5가지 요인을 잊지 말고 지니의 진로 의사 결정에 반영하여 다시 한번 자신의 진로 의사 결정을 점검해 보자. 우리의 인생에는 무수히 많은 우연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사건을 바라보는 각자의 태도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그로 인해 성공하고 누군가는 실패합니다. 진로 결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진로 결정에는 자신의 지능, 성격, 적성, 환경, 능력, 흥미 등 여러 중요한 요인들이 있지만 우연한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진로를 발견하고 그 길로 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우연적 사건들이 누구에게나 긍정적 효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태도나 마음 자세에 따라 직업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가난한 연극 배우 부부의 아들로 태어나 월급 12달러를 받는 평범한 영어 교사였던 마위는 20대 후반에 영어 교사를 그만두고 하이보라는 통역 회사를 차렸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일거리가 없어 사실상 개점 휴업이었으며 일이 있어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에도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 출장길에서 그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미국 지인의 집에서 우연히 인터넷을 접하게 된 마이는 인터넷 검색 시장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출장에서 돌아와 중국 기업의 명단을 담은 차이나 페이지스를 만들었습니다. 중국 최초의 인터넷 회사였죠. 이 회사는 컴맹이었던 그에겐 사실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결국 2년 만에 차이나 페이지스는 문을 닫았지만 그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1999년 다시 두 번째 인터넷 회사 알리바바를 설립합니다. 알리바바는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온라인 쇼핑몰로서 매일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거래하고 있습니다. 마인 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불평하지 않는다. 다만 불평하는 곳을 유심히 관찰한다. 그곳에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우연을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당신도 그곳에서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자기 공예 강사가 학생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도자기 작품 채점 기준을 설명하면서 첫 번째 그룹에는 도자기를 50개 만든 학생은 A, 40개를 만든 학생은 B를 받게 될 겁니다 라고 하고, 두 번째 그룹에는 만든 작품 중 가장 잘 만든 작품 한 점만으로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는 양을, 두 번째 그룹에는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한 것입니다. 양과 질로 나눈 이 평가에서 당신은 어느 그룹이 더 좋은 작품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결과는 놀랍게도 최고의 작품을 제출한 학생들은 모두 양 중심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질을 앞세우는 행동은 실수는 적지만 일에 능숙해질 기회도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커다란 성공은 정밀하게 잘 설계된 계획과 이를 계획대로 실천했을 때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계획된 우연 이론, 즉 사람은 수많은 기회 중 우연한 계기로 직업을 선택한다는 진로 결정 이론을 완성하고 작은 행동의 힘을 강조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찾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든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은 대개 위태로운 상황과 어설픈 노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공을 거두고 싶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시작한 작은 행동이 내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날마다 조금씩 행동을 하면 지속적인 발전으로 에너지가 넘치게 되고 당신 자신을 중요한 문제에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지니가 진로 의사 결정을 계획된 우연 이론에 적용하여 점검해 볼게요. 저는 TV를 보다가 보이스피싱을 당해 많은 피해를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저런 일이 생기지? 개인의 정보를 보호할 방법은 없는 걸까? 라는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보를 찾다가 정보보호 전문가라는 직업에 호기심이 생겨서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어요. 저는 컴퓨터도 잘 다루고 학교생들이 컴퓨터에 이상이 생기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고쳐드리는 활동을 많이 했지만 아직 정보보호 전문가에게 필요한 분석적 사고와 최신 트래킹 기법 등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저의 꿈을 정말 이룰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답니다. 선생님께서 저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 지니는 언제나 긍정 비타민이라는 말을 잊지 않고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저의 능력치도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 저의 강력한 적은 작심삼일이에요. 컴퓨터 언어를 잘 공부하다가도 너무 어려워서 안 하게 되고 컴퓨터도 꼴도 보기 싫을 때도 있어요.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진로를 좀 더 쉬운 것으로 바꾸어야 하나 고민이 되기도 하고요. 항상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이 왜 가장 힘들게 느껴지는 걸까요? 끈기란 목표를 세웠으면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되지만 자신의 진로 의사 결정을 믿고 쭉 밀고 나가면서 장벽을 만났을 때 할 수 있다, 한 번 더를 외치며 극복한 로이를 통해 배웠으니까 저도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고 이제는 목표를 세우고 잘 실천하고 있어요. 해커들의 능력은 나날이 발전되고 있고 정교해지고 있는데 융통성 없이 과거, 현재의 기술로 대응하려고만 하면 안 되겠죠? 정보가 더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동료들과 토론도 하고 토의도 하면서 자신의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여 더 좋은 기술과 정보를 세상 사람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보보호 전문가는 정보보호 정책을 세우거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새롭고 독특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변경할 수 없는 결정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다양한 대안들을 생각하여 그 대안들 중에서 팀원들과 협의해서 좋은 대안을 찾아가야겠지요? 정보보호 전문가로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많을 것 같아요. 주로 인터넷 보안업체나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제조업체, 대기업 등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직업이니만큼 정보 보호에 대한 지식은 물론 경제와 산업에 대한 거시적 안목과 책임감 및 도덕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해커들의 공격을 받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 조치를 하는 것과 해커들의 불순한 의도를 차단해야 하니까 늘 긴장해야 할 것도 같아요. 곳곳에 많은 위험 요소가 있지만 중요한 정보를 지켜냈을 때 검은 유혹도를 떨치고 사람들의 소중한 정보가 보호되었을 때 보람도 느끼고 만족감도 가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한 결정에는 위협과 도전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의 매력을 느껴서 제가 정보보호 전문가가 되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도 지니처럼 자신의 진로 의사 결정을 점검해 봅시다. 지니의 방법 이외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세운 진로 계획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존 크롬볼치의 계획된 우연 이론으로 지니의 진로 의사 결정을 점검하는 시간이 참 의미 있는 일이었어. 네, 선생님. 처음에는 생소하게 느껴졌지만 가슴 뛰는 저의 꿈을 만나 진로 결정을 잘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중요한 선택을 할 때 5가지 마음가짐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요. 그래, 지니야. 앞으로도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올 텐데 그때마다 준비된 자만이 좋은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이상으로 괜찮아. 너의 선택이잖아. 수업을 마치겠습니다.